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2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뭐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코스닥, 곧버스 20% 매집을 했고요. 비중을 좀 늘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봐야죠. 오늘 상승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왜 상승했는지 이유가 없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사거나 팔거나. 특히 오늘 같은 날 개별주 사기는 좀 애매하죠. 오늘 삼성전자 또 외국인들이 사들였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또 330만 주를 또 사들였거든요. 요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꺼져버렸네. 아따, 잠시만요. 네. 색깔 나오는 게 사라져가지고. 요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요게 무슨 현상이 일어날지. 삼성전자로 지금 매기가 들어오는데, 그쵸, 무슨 이유가 있겠죠.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든지, 지금 뭐 DDR5가 생산 판매하는 게 호조를 보일 것이다, 뭐 그런 뉴스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DDR5를 지금 만드는 게, 마이크론이 DDR5를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미국의 반도체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 DDR5를 현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오늘 하이닉스는 별로 그렇게 또 상승을 못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빠지고 있으니까 그 이슈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죠? 근데 삼성전자로는 계속 매기가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을 봤더니 코스피는 뭐 10조도 안 되고요. 코스닥은 14조. 조금 늘었는데, 이렇게 늘면 안 되죠. 적어도 뭐 한 17조, 18조까지 늘면서 20조까지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뭐 선물은 변화가 없죠. 선물에 변화가 없을 때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선물만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뭐 1,000억, 코스닥으로 1,0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내용이 별로 안 좋죠. 30%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좀 확 들어와서 되는데, 오전장에 확 들어온다든지, 근데 꾸준히 들어왔는데 어느 쪽으로 매기가 쏠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대형주로 좀 쏠렸네요. 2차 전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에코프로가 어디 갔죠? 에이, 모르겠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매기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죠? 그새 까먹었네? 큰일 났네? 참나. 그렇다. 오늘 같은 날은요, 뭐 사거나 팔거나 특히 개별주 같은 거, 종목, 이거 살 필요가 없죠.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또 뭐 건설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전쟁이 뭐, 좀 소강 상태 들어간다, 종료된다. 근데 우크라이나 우리 먹을 거 없습니다. 뭐, 어차피 주식이야.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어떤 이벤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움직이게 하겠지만, 먹을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사우디도 아니고 뭐 들어가가지고 뭘 얼마나 한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 한 게 없어요. 삼성전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죠? 좀 이렇게 좀 뚫고 나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양봉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삼성전자가 오늘 간만에 매기가 붙긴 했는데, 요게 또 내일도 이어질지. 이게 또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왜 오늘 이게 뭐 어떠한 반등의 신호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붙이면서 이게 다시 상승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외국인들이 선물을 안 받구나. 선물. 그죠? 순간적으로 까먹었네. 큰일 났네 이거. 선물을 거의 1만 계약을, 그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와리가리예요. 그죠? 21일 날 만 계약 팔았다가 22일 날 8천 계약 살고 23일 날 9천 계약 팔고 오늘 9천 계약 또 사고. 그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사거나 팔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추세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덩달아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아침에는 환율도 좀 빠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빠진다? 주가가 상승을 한다?
뭐 선물이 왕창 들어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상승세가 세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지금 살 필요도 없고 팔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거니까 좀 봐야 된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빠질 자리에서 빠져야 돼요. 오를 자리에서 올라야 되고. 근데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진다? 그러면 이게 상승이느냐? 상승일 수가 있겠죠. 오를 자리에서 안 오른다? 이게 하락이냐? 하락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찐 상승이고 찐 하락인지는 봐야 되죠. 그죠? 외국 현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오늘 반등은 반등도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뭐였냐?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죠. 우리 장만 올라갔고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올라간 것 같아.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간 것 같아요. 특히 어디가? 코스피가. 코스피 차트에 그게 딱 나오거든요. 니케이 빠졌어요. 호주 빠지고 항생 그죠? 상해 오늘 열렸거든요. 저번 주 수요일 열리고 목요일 금요일 보드 타러 얘네 놀러 간다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오늘 열었는데 1.4% 빠졌어요. 그죠? 항생 또 빠졌습니다. 항생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대만도 목요일 금요일 쉬었다가 오늘 또 열었거든요. 근데 다우존스네. 대만은 그나마 좀 나아요. 한 마이너스 1% 미만까지 빠졌다가 조금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빠졌잖아요.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는데 왜 우리는 상승했냐고요. 그죠? 그것도 어떠한 매수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거를 추세를 바꿔가지고 뭐 레버리지를 산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떴으니까 고버스를 산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코스닥 고버스에 좀 그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정도는 좀 한 번이라도 버틸만 하다 그래가지고 버틴 거고 사실 비중이 컸다 그러면 오늘 조정을 좀 해야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개별주를 사느냐 삼성전자를 따라 사느냐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인데 오늘 같은 날은 사지도 팔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추세가 결정돼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예요. 차트예요. 차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제가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현물이고 선물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액면으로 봉만 놓고 보면 음봉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니까 그죠? 음봉이 연속적으로 쭉 나오니까 한 번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거 심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 오늘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지 바닥 치고 올라간다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전고 뚫는지 안 뚫는지 내일도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나오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고버스를 친다? 애매해요. 밑에 이평들이 다 걸려 있는데 그죠? 애매해요. 이거 굉장히 애매해요. 요 밑에 뭐 하나 또 걸려 있었는데 아니 잠깐만 61선이 이렇게 멀리 있었다고? 61선이 아니었군요. 이거 전고 얘가 얘가 아니 잠깐만 선물에서 왜 걸렸나? 그쵸 선물 이거구나. 그죠 뭔가 했다. 전고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죠? 전고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먹기가 좀 먹을 자리가 있을까? 애매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한번 버텨본 거예요. 차라리 오늘 떨어졌으면, 그죠? 이게 조금 이격도가 좀 큰데, 오늘 만약에 아침에 시작한 것처럼 그냥 남들 빠지듯이, 아시아 증시 빠지듯이 그냥 이렇게 음봉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치고 다시 가든지, 내일 양봉, 이달한 양봉 하나 만들고 나서 그죠?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 만들고 나서 진짜 무슨 우크라이나 호재가 나왔다든지 전쟁이 종식이 된다든지 정쟁이 휴전이 된다든지 뭘 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게? 어제 음봉도 못 잡아먹는 양봉 나왔는데 그죠?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내일 하루 더 봐야 된다.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또 방송을 하면서 오늘 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쉽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곧버스를 사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죠 여기 더지 20조 외국인들이 여기 20조를 사들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삼성전자 300만 주 넘게 샀는데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하고 가야죠. 근데 추세상으로는 지금 다 떨어질 것 같아. 우리는 많이 빠졌다 그래도 나스닥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죠? 나스닥 어딨어 나스닥.
나스닥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이고, 그죠? 니케이 어딨어? 니케이. 니케이도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애매하다. 그렇다고 중국이 폭삭, 상해가 이제 주저앉았지만 중국이 지금부터 폭삭 주저앉을 그 어떠한 그 차트상에 그게 나오느냐? 나왔네? 나 이거 왜 못 봤지? 아, 중국이 나왔네. 아, 그러네.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딴 일 하느라고 이거 못 봤네. 야, 이걸 깼네? 오늘 상해 곧버스 한번 사는 건데. 이제 발견했네. 이걸 이제 발견했네. 오늘 살만했죠? 그죠? 시작할 때 개파락 해가지고, 이거 한번 살만했는데, 뜨면 이거 얼마나 뜨겠어요? 항생이 저렇게 추락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 한번 살만했는데. 야, 아깝네. 오늘, 근데 시작하면서 몇 프로 빠진 거야, 오늘? 거진 1% 빠졌네요. 아깝다. 장 시작하면서 한번 이거 샀어야 되는데. 우리 것만 생각해가지고 왜 이렇게 참. 이거 한번 사볼만 했는데. 상해는 사볼만 했다. 놓쳤다. 참나. 조금이라도 한번 담가봤어야 했는데, 지금 이제 저 요거 노리고 있거든, 이제. 이거 오늘 지금 0.47% 빠졌거든요. 근데 일단은 장이 끝나봐야 되는데 얘도 이제 우르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져도 계속 무너지겠습니까? 저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질 때, 전저 빠질 때 이럴 때 한번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상해 한번 사볼 걸. 아쉽다. 그렇다. 그리고 하항생 오늘 또 빠졌죠. 그죠? 하항생 또 빠졌죠. 이게 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참 애매하죠.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국은 사실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유럽이라든지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그다음에 그 나스닥 요 세 개를 주력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전기차가 좀 상승한 것 같은데. 그죠? 전기차가 좀 상승했죠. 빠졌구나. 밀렸고 확 올랐다 확 밀렸네. 에이, 그러네. 그래도 전기차가 바닥은 바닥인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 요거 한번 어떻게 작업 들어가야 되나? 그죠? 애매하다. 좋았는데 분위기 싹 떴다가 이 항생이 이렇게 주저앉는 바람에 요거 굉장히 애매하죠. 애매한 모양이에요. 애매한 모양. 차라리 이렇게 했다가 그냥 바닥 다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혼자 궁시렁 됐습니다. 상해는 조금 한번 그죠? 발을 하나 그냥 담가볼만 했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그 사고 팔고 이게 없어요. 우리 주력은 일단은 코스피하고 그죠? 코스닥이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인데 그죠? 코스닥에서 조금 좀 매기가 붙어가지고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한 1%, 플러스 1% 정도 올라가가지고 야 오늘 항생만 붙어주면 얘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야 그러면 어제 음봉 잡아먹고 11선 한번 뚫어봐. 이렇게 한번 뚫어봐. 양봉 한번 쭉 내봐. 라고 했는데 얘도 보면 힘이 없어요. 일단은 얘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얘가 못 치고 나가더라고. 하루 종일. 그죠? 분명히 에코프로 형제들이 분명히 어디에서 신호를 줄 거예요. 뻗쳐나가든지 떨어지든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매기가 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지금 어떠한 이벤트가 형성이 되니까 주가가 움직이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났다. 휴전을 한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러시아가 패하고 끝나고는 아니겠죠. 휴전을 해야겠죠. 휴전을 한다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이 자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접경 지역 있잖아요. 그 크림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접경 지역. 그쪽이 원래 공업 지역이고 그쪽이 자원도 많고 그쪽이 굉장히 산업화가 발달된 곳이래요.
근데 그쪽 다 뺏겼잖아요, 지금. 그럼 우크라이나는 남은 게 뭐야? 농지밖에 없어요, 농지. 그죠? 농사 져가지고 무슨 재건을 해요. 그죠? 어? 그리고 그거 뭐 먹을 거 있다고. 사우디에서 건설이 뻥 터졌다 그러면 이해라도 가지. 그냥 걔는 돈이라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돈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차관 받고, 돈 빌려가지고, 주위 그 나라들이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예전에 우크라이나 영광은 사라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전에 방송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젤렌스키가 히어로인가 악당인가? 저는 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자체를 일으키면 안 됐었어요. 그것도 무슨 뭐 한 달이면 끝날 거다. 아이고, 1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불쌍한 거죠.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가 되게 그 잘 싸우고 뭐 잘 되고 좋은 쪽으로 많이 보여주죠. 그 땅 한번 가보십시오. 난리가 아닐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그 마을들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동네인데 그게 다 전쟁터로 폐허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참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전쟁 한 번 나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발 무슨 호재가 떴다. 그러면 그거 단기성밖에 안 된다. 그 전쟁이 끝나든 말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다 그러면 그쪽으로 무슨 뭐 자원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무슨 그러니까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가 그쪽으로 뻗쳐나갈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돈이 있냐는 거예요. 그죠? 다 빌려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것도 문제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기다리자. 뭐 오늘은 솔직히 뭐 방송할 것도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환율도 오늘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폈습니다. 오늘 그죠? 다시 환율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이렇게 커버리고 이평으로 딱 가면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이만치 음봉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야 이거 추세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5분봉으로 딱 보면 그죠? 장 시작하면서 푹 빠져. 이게 무슨 현상인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지? 왜 장 시작하면서 환율이 빠지고 주가가 올라가지? 아시아 증시는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뭔가 있어요. 근데 선물이 막 움직이고 야 이거 한번 아니 이거 레버리지로 한번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시아 증시는 다 작살나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환율 빠지고 이렇게 횡보해서 끝났어요. 오케이 끝났어. 우리는 3시 30분에 잘 끝났어요. 여기가 3시 30분이죠? 잘 끝났어. 근데 참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뭐야. 이상해. 오늘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러지만 하다 보면 평소하고 다른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모양이 나오는데 오늘 만약에 환율이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자고요. 환율이 갑자기 막 빠져. 오케이. 그죠? 그리고 막 그 선물도 들어오고 특히 현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서 틱을 봤는데 갭으로 뚝뚝뚝 뜨는 틱이 나오는 거예요. 상방으로. 막 뚝뚝뚝 잡아먹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서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이제 어떠한 변화라 그럴까? 그죠?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딱 생긴 거죠. 첫 번째가 외국인들 매수, 현물 매수. 그죠? 두 번째가 환율. 그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저 레버리지를 들어갔어야죠. 근데 외국인들 하나도 안 들어왔어. 선물 가지고 장난칠 때는 뭐다? 주가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현물 안 들어오고 현물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선물 가지고 장난칠 때 근데 선물을 먼저 왕창 오늘처럼 1만 계약 2만 계약 땡겨놓고 내일부터 주가를 쭉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이 진짜 이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내일부터가 시작인지 아니면 이거 그냥 얘네들이 자기네들 뭐 옵션이라든지 선물 가지고 장난치려고 지금 무슨 행위를 하는 건지 주식 팔아먹으려고 지금 선물 가지고 주가 방어하면서 현물을 팔아먹는 건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하루 종일 플러스권이었거든요. 삼성전자, 괜찮았어. 오케이, 땡큐. 삼성전자로 돈이 들어가는 게 막 보여요. 낮에도 막 보이더라고. 돈이 쭉쭉쭉 들어가는 게. 외국인들이. 여지까지 사들였으니까. 그러면 이거 주가가 상승해야 돼. 그죠?
여기서 외국인들 현물이 장 시작하면서 한 11시까지 2천억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요. 저 여기 레버리지 들어갔을 겁니다. 외국인들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가 안 움직였냐? 구리 가격이 안 움직였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뭐 구리 맹신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접하게 커플링되는 원자재들이 있거든요. 그 원자재들이 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리. 그죠? 아, 금이 좀 많이 상승했네요. 구리 가격이 26일, 여기가 10시, 6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19시, 그죠? 여기 별로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니 다시 쭉 빠지고, 그래가지고 현재 플러스 1.8%, 그죠? 근데 이게 이 상승폭이 일봉으로 봤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그죠? 뭐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놨어야죠. 그죠? 이렇게 빠지는 거 해결을 할 만큼 나왔어야죠.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이만큼 이렇게 빠지고 쭉 빠지잖아요. 이거 해결을 못해요. 못한다 그러면 횡보야. 수렴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거 수렴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음봉이 쭉 나왔잖아요. 그죠? 또 양봉 나오고 이런 양봉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오케이. 그죠? 이거를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그죠? 야, 아침에는 요렇게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반신반의했지. 근데 너무 미약했던 거예요. 근데 장중에 끝날 때쯤 돼가지고 쑥 밀려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내일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추세 하락이지.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있었던 어떠한 주식을 보는 행위에서 뭐 몇 가지가 바뀐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쪽, 그리고 뭐 레버리지라는 이제 고퍼스로 투자할 때, 그러니까 환율이 뭐 갑자기 이제 그 레버리지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레버리지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행태가 매수 매도 행태가 레버리지에 가까워졌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레버리지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거는 뭐 레버리지도 아니고, 그죠? 고퍼스도 아니고, 아, 주가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죠? 그래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더 버텨볼 만한 거고, 그죠? 아시아 증시는 다 빠져 있고, 그렇죠. 아시아 증시가 오르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죠. 특히 항생하고 상해가 오르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제 뭐 주식을 정리한다든지, 레버리지를 산다든지, 어느 쪽으로 이제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었죠. 그죠? 아구가 맞아 떨어지질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다. 지금 계속 제가 걸리는 거 뭐냐면, 코스피는 걸리는 게 없어요. 얘는 그냥 갈 것 같아. 얼추 조정 받았다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조정 많이 받았어요. 조정 많이 받았네. 진짜 많이 받았다. 그죠? 대창도 많이 오그라들었고, 그죠? 대창도 많이 오고, 한번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다시 상승한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위치예요,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상승 자리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61선 수렴하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여기 수렴하면서 올라가는 거 맞긴 맞는데, 안 올라가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질 않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코스닥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빠지려면 확실하게 빠지고. 그러니까 오늘 빠질 자리에서 아예 빠졌으면 61선 미만으로 빠졌으면 마음 편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좀 불편한 거고.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버티고 있는 에코 형제들이 이게 또 어떤 주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형성도 안 되고. 그죠? 삼성전자 오늘 맥이 좀 들어왔는데 어저께 방송에서 볼린저 밴드 삼성전자 날렸을 때 굉장히 많이 입구가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서 이거 내일 한번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고퍼스 사야 돼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이거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해? 빠지죠. 이게 왜 빠지냐면 그러니까 뭐 아무리 호재가 있고 그래도 삼성전자는 지금 오를 자리도 아니에요. 떨어질 자리도 아니지만 지금 계속 수렴을 해나가는 거, 횡보로 수렴을 해나가다가 저기서 어느 순간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계속 저도 이제 롱으로 보고 있는데 그 내가 레버리지를 살 타이밍이 어딘지를 지금 파악을 하는 것뿐이고 코스닥은 아닌 거예요. 얘 분명히 내일 상승하잖아요. 어떻게든 상승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벌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저기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내가 레버리지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매집할 수 있는 구간 뭐 이런 데도 다 매집하면 되잖아요. 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못 올라가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라인에 걸리잖아요. 저항대, 밑에 저항대, 상단, 하단 저항대에 걸려버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귀로 들었던 거, 뭐 유튜브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거, AI, 알고리즘, 매크로, 뭐 프로그램, 이 자동 매매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이제 뭐 컴퓨터가 이제 지가 알아서 다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뻗쳐 못 올라가게 막 끌어내린다고. 그죠? 내일 만약에 저기 삼성전자가 한 2%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고버스 타면 돼요. 그러면 단타로 한 번은 먹을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뻗쳐나가지 못하니까. 지금이 삼성전자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뿡 뜬다? 그죠? 삼성전자 빼놓고 반도체 빼놓고 다른 거에 매기가 훅 들어와가지고 뻥 뜬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매기가 삼성전자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300만 주를 사들였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 봐서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우상향한다든지 우하향한다든지 이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 먹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제 얘가 문제죠. 예. 얘는 한번 무너지면요. 크게 무너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투심이라는 게 한번 땡기기 시작하기가 힘들지 무너지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내 돈 욕심 있잖아. 돈 욕심이 한번 무너진다. 내 돈이 사라진다. 이거 한다 그러면요. 너도 나도 이제 패닉이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내 던지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60일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거를 계속 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60일선 깨진다 그러면 오늘 이거 오늘 만약에 이거 깨졌으면요. 그죠? 오늘 깨졌으면 고버스 비중 늘렸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글쎄요. 2차 전지 빼놓고 올라간다? 오늘 아침에도요.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2차 전지 ETF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 ETF 한번 볼까요? 어, 2차 전지. 2차 전지 ETF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빠진 거예요. 2차 전지가. 이렇게. 지금 2차 전지가 1.66%. 어? 잠시만요. 또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네. 다시 왔습니다. 잠깐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2차 전지. 2차 전지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에코프로는, 에코 형제들은 보합에서 플러스권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2차 전지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플러스권이 뭐가 들어왔냐고 봤더니 바이오. 그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 좀 정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바이오, 그죠? 그 다음에 건설이 0.98%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자동차가 1.43%, 그 다음에 철강, 그죠? 철강, 그 다음에
그죠? 코덱스 IT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렇게 오늘 들어온 거 보면, 요렇게 들어온 거, 요게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 이제 뭐, 2차 전지 빼고, 나머지가 들어온 거 보면,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이 돼서 들어왔다기보다 그동안의 낙폭 과대주들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주식이 사실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죠? 만약에 삼성전자 반도체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붙어야죠. AI 쪽으로 붙든지. 근데 그런 쪽으로는 매기가 안 붙는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또 이거 엠브라스 소리가 들리나요? 엠브라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조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대단지 아파트. 거의 한 6천 세대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엠바라스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들어온 섹터들이 과히 이 기존에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섹터가 들어와서 이게 주가가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침에 2차 전지 이거 빠지는 거 보고 오늘 코스닥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거기서 빠지면서 에코 형제들이 음봉이 그냥 하나가 딱 나와버리면 이거 끝. 그죠? 그러면 비중 더 실어도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서 코스닥 음봉이 쭉 해서 61선만 딱 밀고 내려가면 오케이. 그죠? 그럼 비중을 좀 더 세게 실어도 되죠. 만약에 이렇게 이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비중 한 30% 더 실어가지고 50% 만들어 놓고 내일도 뭐 양봉으로 뭐 빠졌으니까 양봉으로 어디 갔어? 다 어디 가? 뭘 눌러서 이게 사라진 거야? 아니 참 이렇게 빠지고 그죠? 그 다음 날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섰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과감하게 배팅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요거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요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61선이니까 요거 손실 보는 게 클까요? 이 밑에 떨어지는 게 클까요? 그죠? 이게 크죠. 근데 오늘 이렇게 됐다. 이렇게 사버렸다. 아쉽다. 근데 이거를 상승을 시킨 거를 봤더니 야 별로 뭐 영향가 없는 것들만 올라갔다. 낙폭 과대. 그죠? 어제 주말 사이에 그 무슨 뭐 러시아 용병대가 모스크바로 진군하다가 거꾸로 섰다라고 하는데 뭐 박수를 쳐줬다고 하고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쟤네들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는데 지저분한 얘기예요. 예. 자 이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전사를 하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쵸? 그래서 전사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고 국가에서 그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죠? 군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명분이에요. 명분.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 그래서 죽어도 된다. 이 명분. 내 목숨 하나 바쳐가지고 내 나라를 지킨다. 이 명분이 쓰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싸우는 건데 여지까지 일어난 전쟁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베트남전 이것만 이데올로기적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나머지는 다 돈 때문에 일어났대요. 돈 때문에 일어난 명분이 돈인 전쟁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저 윗대가리로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저 윗대가리들 그죠? 어떠한 뭐 그 책에서 보면 그림자 불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2차 대전, 뭐 1차 대전 이런 거 다 뭐 책에 나온 얘기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전쟁들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났다. 그죠? 근데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명분 때문에 죽어 나갔다. 이상하죠. 그죠?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 때 돈이든 뭐든 간에 무슨 어떠한 이유 간에 전쟁이 나도 그 싸우는 그 군인들은 다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사설을 길게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하느냐? 그 용병들은
명분이 돈인 거예요. 그죠?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돈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니, 모스크바로 진격한다 그러는데, 굳이 그 사람들 무슨, 대항해가지고, 무슨,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있습니까? 가가지고 협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돈이냐? 돈 줄게. 끝! 그럼 다시 우크라이나 가서 싸워. 그러면서 또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죠? 그게 용병이에요. 그게 용병. 거기다가 무슨 박수를 쳤다는 둥, 뭘 했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골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이슈는요, 그게 주가에 무슨 영향을 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슨 영향을 주나요? 그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국토가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모든 국민들, 지금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로 저거 피난 갔던 국민들 지금 들어오지도 못해요. 들어와서도 문제 아무것도 없잖아. 건물이고 뭐고 다 부서져가지고. 기반시설 다 부서져가지고. 그거를 승냥이들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아주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해가지고 거길 들어가서 뭐를 헤쳐먹으려고 하는 전 세계 돈에 이 미친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런 미친 구역이 지금 우크라이나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가가지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벌써 지들끼리 다 뜯어먹었을 텐데. 그죠? 그리고 뜯어먹을 게 많이 있으면 몰라.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다니까. 우량 자산들은 다 러시아가 가져갔다니까요.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안 할 방송이라서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저녁에 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유럽도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왔어요. 왔어요. 거진. 많이 빠졌어요. 왜 이 위에서 사지를 못했는지 아쉬울 뿐이에요.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죠?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 무섭거든요. 그죠? 여기를 기점으로 잡든지 여기 한 60일선을 기점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요걸 못 잡아가지고 참 아쉽다. 근데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얘도 좀 힘들고 오늘 저녁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스닥이죠. 나스닥. 이거 아무리 차트를 본다든지 뭘 대입을 해도요 빠질 자리가 아니야. 나스닥 오늘 상승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오늘 빠질 자리에서 빠지고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상승할 때 내일 상승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차트상으로도 이게 딱 눌림목 딱 형성되면서 그죠? 전고 딱 잡고 그죠? 오늘 빠지고 내일부터 양봉 만든다 그러면 그죠? 모양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공중에 벙 떠버려 있으니까 모르죠. 또 내일부터 이렇게 갈지 그죠? 근데 이렇게 가려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외국인 현물. 이거 들어온지 확인을 하십시오. 내일도 마찬가지지만요. 방법은 없어요. 작전을 짜자면 외국인 현물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주가, 선물 어느 쪽으로 뻗치는지 확인하시고 또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중국, 항생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오늘 보니까 또 영향이 없는 것처럼 주가가 정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내일 되면 이게 다시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 내일 정도 확인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워버려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신경 많이 쓰이는 거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사들이는지 이 작업을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만약에 지금 막 100만 주, 200만 주 계속 사들이잖아요. 한 300만 주 하루 팔았어. 한 이틀 연속 한 3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팔았다. 그렇다 그러면 전세가 완전 역전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어떤 현상으로 이어질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